배고프면 그냥 빵을 좀 먹는 편인데 네네. 이 책을 보면서 좀 참고 지나쳐서 오는 거를 좀 참고 있는 편이에요, 요번에는요. 어, 그래서 예, 거의 배고프다고 생각해서 먹었는데 생각해 보면 그걸 먹고 싶어 해서 배가 고팠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먹고 싶어 해서 배고프다. 그게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어, 그걸 좀 진짜 우리 옛날에 우리 조카 하나가 저거 비싸서 못 먹지 고모. 그러면 침 한 번 꿀꺽 삼키면 되지.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침 한 번 꿀꺽 삼키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번 주에는 그래서 3번 먹을 걸 아마 1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참고 있습니다. 특히 저기 보름달을 좋아해가지고요. 제가 크림빵에서 이제 보름달로 넘어가가지고 그 보름달이 그렇게 편의점 지나올 때 그걸 꼭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집에서는 안 먹은 척 하느라 콕 오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 주에는 참았습니다. 이 책을 네, 보면서. 그러네요. 저는 보름달보다는 그 땅콩 샌드위치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 그냥 슈퍼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땅콩 샌드위치. 옛날부터 네네. 그 땅콩 저기 하고 크림 들어가 있는 그 샌드위치를 가격도 싸지만 어, 꼭 가면 저는 편의점 가서 빵 사 먹으면 항상 그거 사 먹어요. 네. 보름달은 진짜 그리고 그거 없으면 보름달을 사 먹는데 예, 노을이라고 네모난 소보루빵. 네모난 소보루빵은요. 부잣집 사람들이 먹는 빵이었는데. 50원이었어요. 50원. 50원짜리가 어딨어요. 저 국민학교 때 빵. 그러니까 저는 시골 다닐 때 그 미숫국 하나 없어가지고 못 사 먹었는데. 그 우리 이용규 노을빵이 선생님이 되게 그 생각나십니까? 우리 10년 선배님은 또 다를 건데 그 미륵구를 아시네. 우리 이용규 선생님 금방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예, 참. 우리 그랬습니다. 하여간 그 저희는 산속에서. 네. 카스테라도 막 이렇게 그 껍질 다 이렇게 긁어 먹고 씹어 먹고 그러지 않았나요? 도시에 사시니까 그거를 먹었죠. 무슨 산속에서 그런가요? 카스테라가 어디 있어? 카스테라가 아니 그 가게에서 파는 카스테라 이렇게 딱 껍질 벗기면 저희 저렇게 동네는 막 긁어 가게가 먹. 없어요. 전빵. 반경 5km 내에 가게가 없어요. 전빵이 어딨어, 전빵이. 잘못했어요. 아니, 뱃쌤은 서울에 사셨잖아. 네. 그러니까 그 촌 아무리 카스테라에 예. 껍질 붙으면은 붙어서 벗기면은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다 긁어 먹었잖아.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 안 붙게 살짝 네, 이렇게 살짝 벗겨야죠. 뛸 때 듣고 그러면 그거 안 붙으면 진짜 기분 좋잖아요. 예, 예, 그거 안 네. 붙어야 돼. 근데 저희가 요플레 뚜껑 따면 이렇게 핥아 먹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이재용 씨도 핥아 먹는다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잘 살고 네. 못 살고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람이 그런가 봐요. 이렇게 뭐 네, 부자들도 그거 다 핥아 먹는다더라고요. 우리 구지연 선생님이 안 오시는 바람에 저희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보름달에다가 지금 땅콩 샌드위치에다가 지금 근데 보름달 그 뒤에 붙어 있는 종이도 떼가지고 입으로 다 빨아먹고 있고 지금 우리 엄청난 일. 그거 막 또 씹어서 먹고 그랬어요. 종이를. 맞아, 예, 맞아. 그거 씹어 먹으면 또 그 달큰한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재밌습니다. 40년 전 얘기네요. 40년 전. 그러니까 참. 우리 우리 네, 그 구지연 선생님 들어오셨으니까요. 저희 책에 대해서 1장에서 4장까지 저희 리뷰해 주시니까 그거 들어보고 또 저희 나눔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팬들께서는 지난 9월 모델 초대에 대한 것도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음소거 돼 있네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화면 보입니다. 아, 네. 환자혁명 이번에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맡게 됐습니다. 요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내용이 방대해서 정리가 제가 안 돼가지고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이제 1장에서 나왔던 내용이 제약회사에 의한 피해에 대한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생명을 살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목표가 매출 증대고 이윤 극대화다. 그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가 우리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5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특허 문제, 특허를 받아야 의약품에 대한 비용을 급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특허 신청이 되는 의약품, 자연 물질로 만들어지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아닌 의약품에 되게 많은 특허를 받기 위해서 되게 많은 신경을 썼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정말로 엄청난 양의 그 비용 차액을 만들어서 이익을 추구했다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뭐 에이즈 치료제가 62년 됐는데 그 개발된 약이 지금 그 특허를 받고 난 이후에 736달러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천식 치료제가 원래 11달러였는데 백정에 11달러였는데 나중에 이제 2014년도 4월에 434달러가 되는 등 이제 특허를 받은 이후에 이제 급상승하게 돼서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정말 대놓고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특허를 받지 못하는 자연약물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를 해버려서 본인들이 좋은 걸 만들어내도 그냥 팔아버리고 영양학에 대한 수업을 아예 일제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양학에 대해서 개발이 되면 자기네들 의약품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의약품을 좀 더 개발하기 위한데 많은 치중을 했다. 그래서 그러면 특허를 받고 그다음에 법률 제정에도 되게 많은 공을 들였던 걸로 나와 있죠. 그래서 법률 제정에 로비스트를 어느 누구보다 어떤 그 단체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한다. 그리고 그래서 법률 제정에도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PDA라는 그 단체도 거기도 국가에서 하는 걸로 생각이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PDA라는 그 마크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안정감을 느끼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리한 법을 제정하고 PDA는 신약에 필요한 비용을 제약회사가 부담을 하면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엔 제약회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였던 거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버는 수익의 60%, 신약허가 부서의 재정의 60%를 그 제약회사가 맡고 있으니 그들의 입맛에 맞게 PDA가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규제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든 게 2가지가 있었어요. 그 키놀론이라는 그 약품의 부작용이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냥 거기 키놀론이라는 제품을 팔 때 그거를 이제 의약회사에 건네주거나 할 때 거기 겉에 붙어 있는 그 경고문이 전체였다. 경고문이 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는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옥스 진통제라는 거는 심장마비 부작용을 일으키는 건데 알고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미 그 제약회사도 알고 있었고 PDA 그 회사도 알고 있었다. 근데 그들이 서로 눈 감아줬었다. 그러면서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이다. 이러면서 결국엔 PDA도 결국에는 제약회사가 원하는 방식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게 2번째 문제. 그리고 3번째가 언론 장악. 여기서 제약회사에서 사용하는 약들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그 약을 가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가 처방을 해주면 처방전을 갖고서 우리가 받는 약인데, 그거를 그 광고를 한다는 건 본인들이 광고주가 돼서 가장 큰 광고주래요. 그 회사 TV에서 제일 가장 큰 광고주였기 때문에 탐사 보도를 할 수 없고 광고주한테 거의 결국은 장악되잖아요.
그 언론이. 그래서 탐사 보도도 불가능하고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도 전달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소비자는 알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의과 교육 과정에도 개입이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비싼 의료 기기를 쓰기 위해서는 제약회사에 의한 그 서비스, 그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의학대학교 교수가 고문으로 제약회사에게 있고, 그리고 교육과정 내내 영양학에 대해서 지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대증요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완화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대증요법에 의료 업계들이 대부분 치우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10년이라는 그 의과 대학교를 나와서 그 과정을 받는 데까지 10년 넘게 영양학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지 않고 그냥 그 약물, 억제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 통증을 완화시킬 거에만 치중이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는 되게 편향되어 있는 정보만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의학 연구 조작.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뭐였냐면은 제약회사의 지원으로 의학 연구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의학 연구는 결국에 원래 임상 실험을 하거나 그런 식의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연구 논문 발표를 위한 걸로 사용이 됐다. 그러면 결국에 연구 논문이 발표된 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시, 연구 논문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사들이 어떠한 피해도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사들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내용의 논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읽을 시간도 없고 그런 물리적 시간도 되어지지 않는데, 제약회사가 연구 논문을 너무 많이 발표를 하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그걸로 인해서 잘못된 연구 논문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결국에 환자가 되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논문을 또 조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뭐 기간을 3개월 뒤부터 부작용이 나오는 건데 2개월까지만 연구를 해가지고 2개월 동안 부작용이 없었다. 근데 3개월, 1년 뒤에 봤더니 증상이 악화되어 있다.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배제시키고 자기네들이 맞게 그거를 조작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제약회사가 그 이윤 추구를 위해서 되게 우리 너무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소비자가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이렇게 5단계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장은 이거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현대과학 진단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결국에 여기서는 식료품 가격이 많이 인하를 했다. 결국에는 이제 제약회사가 약을 장악했다면 식품업계가 식탁을 장악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식품 가격이 인하가 됐는데 그게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윤 추구를 위한 것이었다, 결국에. 그래서 자기네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식품 원가를 인하시켜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식품 원가를 인하시키기 위해서 식품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영양가가 없는 그런 식품 첨가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게 됐고, 유통기한 연장을 하는데 사용된 방부제와 효소 제거 음식이 되게 영양을 섭취할 수가 없죠. 우리가 건강한 영양을 우리가 섭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소비자가 결국에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없게끔 또 만들어주는 하나의 또 원인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3번째부터 4번째 장에는 이제 잘못된 이제 관념들,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관념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우선은 3번째 장에서는 건강검진, 그러니까 유전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다. 우리 이미 다들 알고 있으시잖아요. 유전은 일부이고 실질적으로는 같은 환경에 자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슷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오히려 같은 그 질병을 가지게 된다. 실질적으로 성인병, 여기서 말하는 성인병은 고혈압과 당뇨병,
뭐 이러한 그런 질병들은 거의 유전 요소가 8%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로 나이지리아 사람들인데 이제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나이지리아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의 그러면 그 발병률이 같아야 되는데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한 20% 넘게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에 유전적인 요소는 되게 적게 작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유전자로 바꾸기 위해서 건강한 식습관하고 운동, 긍정적 사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할머니가 안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좋은 음식을 먹어서.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음식을 먹어서 할머니가 그렇게 안 좋은 그런 이렇게 상태가 되면 이게 3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그걸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되냐, 유전적으로. 그건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더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다. 그 방법이 건강한 식습관이고, 운동이고, 긍정적 사고다라고 여기서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왔던 영양 부분은 진짜 음식을 먹어야 된다. 4장에 첫 번째 나왔던 영양 음식, 우리가 가공식품이라고 했던 아까 그거는 식품 업체들에 의해서 이게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그걸 배제하고 우리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두 번째는 면역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면역력은 이제 이제 우리가 병균이 침투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 아니면 내부 환경이 무너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병균이 뭐 전쟁 시 또는 교통사고 시 병균이 침투하고 우리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균이 침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배제시키고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내부 환경을 강화시켜서 그런 특이한 상황이 아닌 내부 환경을 강화시켜서 평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병균들을 무찌르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런 뜻밖의 잘못된 그런 사고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내부 환경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영양, 운동, 이제 스트레스 관리, 수면,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어요. 영양 부분은 이제 비타민하고 이제 미네랄 이런 거 먹어야 된다. 의약품하고 다른 이유는 뭐냐? 의약품은 억제제다. 억제제라는 건 우리가 어떤 분비를 하는 것들을 억제시켜서 저지시켜서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타민과 미네랄은 촉진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촉진시키는 거. 그래서 뭔가 잘 활동을 할 수 있게 촉진시켜주는 방법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거는 칼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칼슘이 아닌 칼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부를 다 맞게 생각해야 된다. 칼슘이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마그네슘과 비타민 D, 비타민 K가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되고 뭐 아연이 부족하면 뭐 그런 아연이 부족하거나 비타민 B6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당내 혈색소가 부족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만 보고 하나만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기적으로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를 다 이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는 다들 아시는 것 같아서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 수면 부족으로 인한 문제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당뇨, 고혈압, 암. 그러니까 수면 부족으로 인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이러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코르티솔이 발생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숙면을 잘 취해야 된다. 라고 여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질문 하나만 해볼까요? 저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잠을 깊이 못 자면 이제 뇌파가 불안정해져서 이제 안 좋아진다. 그래서 그렐린이 분비가 증가되고 식욕이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많았는데 그러면 멜라토닌이라는 건 뭔가요? 여기서 멜라토닌이 하는 역할이 크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수면에 방해가 되는 건 멜라토닌이다. 멜라토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나온 부분도 있거든요. 혹시 멜라토닌이 하는 역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너무 어려워요. 멜라토닌이 그거 뭐지? 힌트. 힌트. 멜라토닌이 뭐에 약하냐면은 우리가 잠자기 전에 뭐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뭐 보지 말라고 하죠? 잠들기 전에? 휴대폰 보지 말라고. 네? TV. TV나 휴대폰 보지 말라고 하고 또 뭐 하라고 하죠? 뭐 하라고 하죠? 그런 거. 그러니까 왜 TV랑 그럼 휴대폰을 왜 보지 말라고 할까요? 전자파. 무서운 전자파. 네. 전자파. 전자파도 그렇고 빛이 불 끄야지. 불. 그렇죠. 불에 되게 약하대요. 멜라토닌이. 그래서 멜라토닌 수치가 저하된대요. 빛이 밝으면 멜라토닌 수치가 저하돼서 불균형해진대요. 그래서 매미가 지금 이제 현대사회에 밤에 불빛이 많으니까 매미가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낮인 줄 알고 밤에도 울고 막 이런 데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멜라토닌,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밤이 밝으면 이제 낮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근데 멜라토닌 수치가 높여야 이게 돼야 된다고 잠을 잘 잘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없다.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높아져야 된다. 그러려면 빛을 찾아내야 된다. 잠잘 때. 그러면은 또 질문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약간 기본 상식 같긴 한데 상식일 수도 있는데 수면은 그러면 여기서 몇 시간을 자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기억은 안 읽었는데 보통 7, 네. 8시간 자라지 않나요? 네, 맞아요. 7, 8시간. 근데 몇 시에 자면 더 좋다고, 몇 시 이후에, 몇 10시. 시에 자면 더 좋다고. 10시에 자면 더 좋다고. 10시에서 2시까지는 꼭 자라고. 맞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10시에 4시간 자는 게 12시 이후에 6시간 자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일찍 자는 게 현대인에게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못 잘 시에는 7, 8시간을 자는 거를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 엄마가 항상 이틀을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맥락이에요. 10시에서 2시에 일어나서 4시간을 자도 그게 만약에 1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맞아요. 거기서도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나와주니까 약간 마음이 약간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막 써왔는데 잠깐만요. 이제 잘 도와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스트레스 완화에 필요한 게 어떤 호르몬이 스트레스 완화에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스트레스 완화. 모르겠는데요. 뭐라고? 세로토닌 호르몬이 스트레스 완화에 좋다. 근데 또 이게 뭐 잘못하면 이게 좀 잘못 적용이 되면 또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우선은 세로토닌이 스트레스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맞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세로토닌이 호르몬이 좀 이렇게 분비가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나와 있는데 트립토판이라는 게 필요하대요.
근데 그게 소장, 대장에서 95%가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결국엔 세로토닌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싶으면 그게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데 스트레스 완화를 시켜주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소장과 대장 95% 만들어진대요. 소장에서 대장에서. 그러면 95%가 만들어지니까 장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에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또 강조해 주는 게 캐모마일 차를 마셔라, 족욕을 해라, 목욕을 해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스트레스 완화에 좋다. 그럼 또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이건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갑자기 자다가 심근경색으로 죽을 수도 있다.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근데 뭐 그게 왜 그러냐면 심장 근육이 다른 일반 근육보다 이 물질을 이거를 20배 이상 필요로 한대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거를 다 소진해 버린대요. 그래서 심장으로 가야 될 이게 없어가지고 정상적인 박동을 못해서 부정맥과 심박동이 정지한대요. 산소? 산소요? 아니요. 마그네슘? 네, 맞아요.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그네슘을 소진을 엄청 심하게 하나 봐요. 그래서 심장에서 20배, 다른 근육보다 20배 이상의 마그네슘을 필요로 하는데 그거를 끄지를 못해서 심장이 정지한다는 거예요. 박동을 못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 심근경색으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정말 너무 극심하게 받으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라토닌 그 분비를 좀 해야 된다. 그러려면 트립토판이라는 걸 필요로 하는데 트립토판을 위해서 뭐 캐모마일, 족욕, 목욕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B6, 비타민 B6를 먹어야 된다. 근데 비타민 B6를 먹으려면 아연이 또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또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견과류나 오메가3가 좋다. 이런 것도 나왔고 녹색 채소 먹는 것도 좋고 엽산 먹는 것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비타민 B6, 견과류 오메가3, 녹색 채소 먹으면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마그네슘 소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D가 마그네슘 소진을 막아준대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먹으면 좋다. 그러면 코르티솔이라는 아까 말했던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한다. 보통 마그네슘제가 비타민 D랑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약을 먹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 비타민 D하고 마그네슘 둘 다 코르티솔을 감소시켜준다. 우리가 막 급격하게 스트레스가 눈이 떨린다 그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눈 떨림 현상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관리 중요하다, 수면 되게 중요하다, 비차단하고 자야 된다, 뭐 운동 당연히 운동 중요하고 영양 아까 말했던 영양 되게 중요하다라고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왔던 게 MSG 환경 호르몬 부분이었어요. 이제 환경 호르몬 부분은 글루탐산 분비를 촉진한대요, MSG가. 근데 이게 글루탐산이 뭐냐면 뇌에서 이제 뇌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얘가 독성이 가장 강하대요. 뇌에 있는 것 중에서. 근데 이 뇌에서 얘가 어떤 부분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대요. 어느 부분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근데 어쨌든 이게 필요할 때는 뇌 발달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청각, 시각, 후각 이런 거 발달시킬 때 이게 나와가지고 분비가 되면서 뇌 발달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되게 필요한 거긴 해요. 필요한 거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잘못된 시기에 분비가 되면 이게 우울증, 학습장애, 언어장애, 정신분열증, ADH, 과잉행동장애 등 되게 많은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뭐,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럼 글루탐산이 근데 뇌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 모든 장기에서 다 발견이 된대요. 글루탐산 수용체가? 글루탐산이 모든 장기에서 발견이 된대요. 그래서, 그, 뇌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온 전체 신체에 다 영향을 끼친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MSG 과다 섭취하면 결국에는 저것뿐만 아니라 저기 나와 있는 저런 문제점뿐만 아니라 당뇨, 천식, 간염, 뭐 대장염, 불임, 압류발, 그래서 압류발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글루탐산 수용체를 차단했을 때 어떻게 발생하냐라는 그런 연구를 했대. 쥐를 갖고 연구를 했는데 수용체 차단을 해봤더니 쥐가 걷기 시작했고 척수 손상이 줄어들었고 뭐 이렇게 약간 좀 좋은 반응을 보였대요. 그래서 글루탄산 수용체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나와 있는데 그게 음식 조절이었어요. 근데 좀 신기했던 게 여기서 붉은 육류랑 두유, 두부에 글루탐산이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걸 좀 줄여야 된다.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걸 줄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왔던 이제 환경 호르몬이 푸탈레이트. 얘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 제가 시간 없어가지고 급하게 하느라고 나중에 내용이 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푸탈레이트는 이제 우리 완전 되게 많이 모든 곳에서 다 쓰인대요. 카펫, 샴푸, 비누, 화장품, 매니큐어, 장난감, 뭐 장판, 벽지 이제 모든 곳에서 쓰이는 그게 이건데 이게 얘가 안 좋다고 했는데 145쪽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145쪽에 그걸로 이래서 안 좋은 거요? 네, 안 좋은 거요. 그거가 많으면 일단 비만, 당뇨, 고혈압, 암 이런 것들을 고치기가 힘들어지고 알레르기 이런 제대로 것들, 고치기 자폐증 또 힘들다. 아, 146쪽에 146쪽이요. 지방이 저장되기 때문에 호르몬을 상하지 않지만 당뇨. 아유, 다들 호르몬을 배시키고 그러나. 143쪽 아래에도 보면 MSG를 과다 섭취하면 당뇨, 간염, 천식, 소화기 장애, 과민성 대장염, 불임 그리고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암세포에서 수많은 글루탐산 수용체가 발견된다. 이렇게 적혀. 지금은 푸탈레이트 환경 호르몬 맞아요. 푸탈레이트는 그래서 이거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브로콜리 먹고 콜리플라워 먹어라. 약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 챕터 네, 정리해 봤습니다. 좀 제가 정리가 좀 덜 돼서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내용이 이렇게 또 정리하니까 되게 전문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일단 공유 좀 중지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좀 그래도 이게 내용이 되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의학 용어라든지 이런 전문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되게 어려운데 그거를 준비를 되게 열심히 잘해 주셨네요. 하여간 그래도 이
무진장 당황스럽지만 질문을 막 해주셔가지고 예, 책을 안 읽은 게 뽀록나고 막 그래가지고 예, 그래도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우리 뭐 또 여기 만물 박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배선 선생님이 또 대답을 잘 해주시고 배쌤은 읽으신 건지 아니면 빨리 찾는 것인지 하여간 그죠? 둘 읽으셨겠죠? 다예요. 둘 다. 둘 다래요. 둘 다. 대박입니다. 우리 한번 들으셨는데 잠깐 돌아가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좀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그래도 이 건강에는 전문가이신 우리 이용규 선생님부터 한번 잠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생 이모자 코치 이영입니다. 이 건강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이제 이모작 인생을 살 때 노후 건강비가 차지하는 이 생활비가 거의 60, 70%, 많게는 80% 이래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건강저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해서 제약업체나 병원, 이 의사단체, 그다음에 이 한의사단체 이런 단체하고 이렇게 이 소위 말해서 뒷거래를 해가지고 일반 환자들이 손해를 많이 본다. 그걸 잡는 게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인데 거기에서도 이게 일어나는 사실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환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간다. 그래서 과잉 진료, 과잉 약 처방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한 6개월이나 1년 지났다가 이제 환급이 조금씩 돌아오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그다음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 보조식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은 우리 그 땅 지기가 옛날 50년대 그 이전 조선시대나 이거 비교해서 거의 한 20분의 1 정도로 토양이 많이 지기가 사라졌고 그다음에 오염이 많이 됐답니다. 화학비료를 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벼라든지 각종 곡식을 이렇게 재배해서 먹으면은 옛날만큼 미네랄이 그렇게 많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녹황색 채소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옛날에 재배했던 그 녹황색 채소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서 어쩔 수 없이 건강보조식품을 먹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의학 이 서적에도 있고 지금 각종 의학 관련해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 몸은 정말 내가 지켜야지 의사 선생 말 듣고 간호사 말 듣고 한의사 말 듣고 그 약사 말 듣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는 좀 불편하지 않느냐. 자기는 자기가 제일 잘 아는 주치의지 자기 몸을 그걸 정상을 다 의사한테 한의사한테 얘기해주고 거기서 처방받아가지고 내 몸을 이렇게 하는 거는 단방이지 않겠느냐. 당장 고통을 줄이는 이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원인 제거하는 거는 어렵다. 그래서 원인을 왜 이 병이 생겼는지 그거부터 진단을 해가지고 내가 예방을 해야 그게 평생 안 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평생 약을 달고 살고 병원에 단골 고객으로 충성 환자로
이 등극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기 그 요약해가지고 한 내용 저도 뭐 이렇게 읽으면서 요약을 했는데 아주 이 구체적인 전문 얘기까지 해주셔가지고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인숙 선생님도 한마디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디오 꺼져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좀 있다가 네, 우리 그럼 배쌤이 그래도 한마디 좀 해주시죠. 저는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말이 음, 본인의 질병에 대한 환자 스스로의 관심과 환자의 지식, 환자의 의지, 환자의 자신감의 치료의 시작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하고 이제 막 발표에도 나왔지만 제약회사나 이런 부분들이 장악을 해서 그렇게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떤 뭐 의술이나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거에는 이거 딱 이렇게 정답이 정해진 그거를 배우고 어떤 약을 써야 된다는 그런 거를 공부한다는 게 참 안타깝게 느껴졌고요. 저희 외할머니가 그 조약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요법이죠.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시니까 당신 스스로가 의사가 되셔가지고 무슨 풀을 갖다가 끓여 드시고 뭐를 하고 뜸을 뜨시고 맨날 그러셨거든요. 근데 또 저희 엄마가 어느 한 해인가는 그 그러니까 비염, 중이염이 오셔가지고 그 이제 중이염이 오면 이렇게 그걸 뚫고 고름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그 해 겨울에 10번을 더 가서 10번인가 12번을 뚫었어요. 어쨌든 귀를.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귀도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되게 그 귀가 막히면 코랑 또 축농증이 옛날에 있으셔가지고 이게 다 합쳐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총체적 난국인데 손가락에다 뜸을 뜨셨단 말이에요. 그 콧자리에다가 아니 귀자리에다가. 그러고 나서는 지금 거의 한 10년 동안 병원을 안 가세요. 그 뜸을 뜨신 이후로는. 근데 항상 그 귀 때문에 해마다 그러니까 항상 감기를 조심하셨단 말이에요. 감기 걸리면 그게 이제 코로 귀로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자연주의 치유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말리는 방법이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환경적인 거 먹는 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저 같은 경우도 비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골에 와서 살면서 저는 똑같은 몸이고 제가 어떤 약을 먹는 건 아닌데 비염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환경 같은 게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아까 저 책을 이제 일 끝나고 일부러 밖에 카페에서 2시간 정도 읽고 왔어요. 집에서 또 안 읽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신랑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살짝 당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에 시아버님이 당이 있으실 때 제가 진짜 신경 많이 써서 막 그 쥐눈이 콩에다가 막 또 조미료 같은 거 드시지 마시라 하고 막 정말 잔소리도 해가면서 막 몸에 좋은 걸 많이 챙겨 드렸는데 요새는 저 자신이 좀 피곤하던 이유로 신랑한테 많이 못 챙겨주고 그냥 간단하게 후루룩 어떨 때는 그냥 대충 때우는 식으로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면서 뭘 사왔냐면 떡국을 좋아하거든요 신랑이. 그래서 뭐 떡이 탄수화물이라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닭고기하고 떡을 사왔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닭을 삶아서 그걸로 닭떡국을 좀 끓여줘야겠다. 영양소를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그런 좀 반성도 되고 저희 어머니가 70 넘으셨고 아버지가 80 넘으셨는데 특별하게 뭐 아직 혈압이나 뭐 당뇨나 이런 게 없으셔요. 그런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자연주의적인 그 식사를 하시고 거의 그냥 이렇게 약을 안 치고 하시니까 그냥 가다 다 뜯어 먹어도 되는 그런 음식들을 키워 드시고 그런 걸 반찬으로 최대한 뭐 조미료 같은 거 뭐 어차피 집에 있지도 않고 그런 음식을 드셨기 때문에 지금 80이 넘으셨어도 뭐 병에 그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성인병조차도 없지 않나.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좀 그게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또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그냥 좋아하니까 입에서 땡기니까 막 그런 간단한 음식들 많이 먹고
한 끼를 때우는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저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요즘에는 그렇죠. 책을 읽고 그거를 가족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고 우리 뱃쌤도 지금 참 그렇죠. 이 건강책을 읽었는데 남편한테 그동안에 했던 것에 대한 이 미안함 때문에 혼자 또 책을 읽고 또 일찍 끝났다고 책 읽고 4시간을 갖고 그런 거에 대한 또 어떤 감사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닭고기도 사가지고 가고 떡국도 끓여드릴 생각도 하고 사실은 그런 게 우리의 삶에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고 그래 내 건강만 챙겨야지 하는데 사실은 부부는 세트잖아요. 세트. 그러니까 이게 참 어제네요. 어제 저희가 오늘 김장을 이제 우리 박 교수가 지금도 못 들어왔는데 빌빌해서 저하고 우리 딸내미하고 둘이서 어제 김장 무하고 이런 거 사러 갔다 와서 추운데 사러 갔다 와가지고 좀 맛이 갔어요. 근데 어제 거기에서도 사러 갔다가 아시는 부동산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을 여의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아직 이분이 60이 안 되셨는데 남편을 여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여인 지 한 달 좀 더 지났는데 한 달 조금 더 한 달, 2달 그 정도 됐는데 이제 막 생각이 난대요. 옆에 없는 게. 그동안은 그런 게 막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그동안에 못 해줬던 것들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났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자녀들하고 이제 살잖아요. 자녀들하고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을 때는 남의 편이지만 내 편을 들어주잖아요. 어떤 정말 이 상황에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무슨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내 편을 들어주는데 내 편이 없다는 거에 대한 허전함 그리고 외로움 그런 걸 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뱃쌤 아까 우리 행님을 위해서 또 먹을 거 이렇게 사가지고 오신 거 사실은 그 작은 섬김이 결국은 상대가 배우자가 건강하면 내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 아내가 아마 했으면 저희 1시 정도면 다 끝났을 거예요. 김장이 다. 근데 딸내미하고 둘이 하니까 이제 제가 주가 돼가지고 해야 돼요. 옆에서는 물론 레시피는 알려주지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둘이 김장을 하다가 이제 제 파트너가 바뀐 거죠. 딸내미로.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결국 7시 정도 돼서 끝났어요.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김장 20kg 하는데 8폭이나 되나요? 그거 하는데 하여간 생쇼를 하고 그리고 또 양념이 남아서 가서 또 무 사다가 또 2통 담아놨는데 그러니까 그게 내 짝지 배우자에 대한 작은 이 변화에도 진짜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건강을 잘 챙겨주는 거. 요새 그거는 잘합니다. 요새 과일을 사다가 대봉 홍시 사다가 열심히 까주고 있어요. 잘 못 먹어서. 그래도 그거 하나 이만한 거 하나 드시고 나면 비타민이잖아요. 혈색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 그거 먹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런 거. 안 아파야 제가 편하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뱃쌤. 아, 고마워요. 네, 우리 주인숙 선생님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좀 우리가 뭐 다 어렵죠. 환자 혁명이라는 거가 어려운데 저도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여기 환자 혁명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또 저도 이런 거에 건강에 저도 고혈압이 9월부터 고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안 먹었었는데 한 회사에서 매년 체크하면 한 130, 140, 150까지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갖고 좀 쉬었다가 다시 재면 또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래서 안 먹고 먹으라 그러는 거 내가 안 먹고 저 버텨왔는데 그때 이제 갑상선 결절 수술하고부터는 거기서 이제 혈압이 올라가서 안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먹기 시작해서 먹었는데 지금 그래서 고민이에요. 이거를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책을 읽으면서 먹으면서 이제는 먹으면서 어쨌든 어느 정도 혈압이 저기 되면 끊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긴 있는데 그 여기서도 그래서 뭐 비타민 C에도 보면 그런 거를 나온 걸 보고서는 저희 집에 있는 건강식품을 다 한번 봤어요. 비타민 C 제품의 99%는 아르코르빈산 이 뭐 거의 일부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게 뭐 화학물을 총칭하는 표현이고 별로 이렇게 안 좋다고 나오고 또 뭐 이거 뭐 토코페롤이니 어쨌든 건강식품에 어떤 것들을 DL, 알파, 토코페롤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싼 거가 있다는 거죠. 싼 제품으로 많이 그런 제품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걸 보고서는 제가 우리 집에서 먹고 있는 건강식품을 한번 뒤에서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적혀 있는 거가 있는 것도 있고 뭐 없는 것도 있고 그렇게 그래서 좀 이제 이런 걸 알았으니까 안 배웠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샀는데 이제 보고 그래도 좀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없는 이런 거가 여기에 나온 데가 없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비타민 C를 먹더라도 골라서 이런 거 배웠으니까 골라서 이런 거 없는 걸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배워야 될 일이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 비타민 C 그냥 뭐 약사들도 얘기하는 거 비타민 C, 비타민 B, 오메가3는 뭐 꼭 챙겨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고열량 비타민 C 섭취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길래 네, 저도 6천에서 8천에서 지금 1000ml 하루 1000ml 먹고 있어요. 근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먹으면은 제가 좀 위도 안 좋고 장도 안 좋아서 위 빵꾸나고 속도 안 좋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안 그러더라고요. 비타민 C를 고용량을 먹어도 수면도 잘 취하고 뼈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혈관에도 맑아지는 그런 효과를 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고열량 지금 저도 이제는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저는 아까도 뭐 우리 선생님이 참 잘 어려운 책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 읽어가면서 또 더 공부해야 될 한번 그냥 한 번 읽었다고 그게 알아지는 게 아니고 생소한 단어들도 막 많다 보니까 더 이제 읽고 더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 또 이렇게 또 쉽게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고 아까도 뭐 세로토닌이니 뭐 엔도르핀이 이런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이시영 박사님 책 세로토닌이라는 이런 책을 한번 또 이제 같이 환자혁명 읽으면서 한번 도서관에 갖고 와서 같이 읽어봤어요. 건강지인데 여기서도 또 제가 모르는 세로토닌 이 호르몬에 대해서 행복 호르몬이 맞는데 엔도르핀 호르몬이 더 강력하고 더 세고 하지만 세로토닌은 조절을 하는 거래요. 행복 호르몬이 맞지만 중독이 없고 어떤 감정 기복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이렇게 내려앉게 하는 그런 조절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라서
엔도르핀 호르몬보다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게 세로토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도르핀은 강력하고 쾌감이 있지만 이거는 한번 맛을 보면 더 센 거를 계속 더 센 거를 더 추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즘에 뭐 게임하고 막 이러는 거에도 그 쾌감이 좋은 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그런 쾌감에서도 엔도르핀은 나오고 또 중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호르몬이라도 같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지만 세로토닌이 더 좋은 호르몬이다라고 여기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서 또 제가 몰랐던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이렇게 호르몬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읽다 보니까 이렇게 연관 있게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참 책을 대충 보는 줄 알고 안 읽는 줄 알았는데, 야, 책을 읽고 집에 있는 건강식품의 그 함량을 저는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면서 집에 있는 비타민 C에 대해서 그 이야기한 거 아마 싸구려 이런 건강 보조 식품은 잘 흡수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안 좋은 거를 많이 복용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체크해 볼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한번 우리 건 어떨까라는 생각만 했었지 체크를 안 해봤는데 주인 선생님 그걸 체크를 해보셨네요. 그래요. 거의 다 있더라고. 거의 다 있더라고요. 아까워서 먹기는 먹는데 그 다음에 살 때는 저는 고려해서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공부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이었어요. 여기서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합성을 해야지 뭐 돈이 되고 막 이렇게 하고 몇천 달러짜리가 실제로는 뭐 2달러밖에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양약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어요. 이게 다 화학약품이거든요. 어쨌든 화학약품을 먹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독인데 약이란 이름으로 변형이 껍데기가 씌워진 거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화학약품 그랬을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양약 자체도 그런데 우리가 약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그냥 없이 받아들인 거라서 좀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그런 비타민도 합성을 해서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거에서 그러니까 보면 뭐 비타민은 뭐 영국계 좋고 뭐 이런 게 또 있잖아요. 뭐 오메가는 어디께 좋고 좀 보실 때는 조금 가격적인 거 있어도 이렇게 자연에서 추출된 거 그런 것들을 찾아서 좀 먹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을 저도 젊었을 때는 근데 50 이후는 좀 그런 거를 챙겨 먹게 되잖아요. 하다못해 비타민도 먹게 되고 그런데 그런 걸 먹을 때도 아침에 먹는 약, 저녁 때 먹는 약 이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해서 거꾸로 먹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비타민 C 같은 건 아침에 먹어야 되고 비타민 D나 이런 마그네슘 같은 건 저녁에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먹으면 내가 몸에 좋자고 먹는 건데 또 그게 또 내가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공부도 좀 좋아요. 비타민C 아침에 드시고 식사하다가 중간에도 반찬처럼 드세요. 저는 항상 저녁에 먹었거든요. 저녁에 이거는 각성제예요. 비타민C는 그러면 밤에 잠을 안 오게 한단 말이에요. 비타민 D를 먹어야지 밤에 잠이 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알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무 때나 먹어서 좋은 게 아니군요. 네, 그런 거는 이런 생각이지. 안 먹는 것도 낫겠다. 그 마음으로 먹는 거죠. 시와 때 상관없이 내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안 먹는 것보다 나으니까. 아니, 자기 몇 시간 전에 뭐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해도 왜냐면 비타민 C는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상큼 발랄이잖아요. 그러니까 활기차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비타민 D는 좀 이렇게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먹으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오메가랑은 뭐랑 먹으면 안 되고 뭐 토코페라는 뭐랑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좀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서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 좋으려고 먹는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타민 B는 오전에 먹어야 돼요. 비타민 B는. 왜냐면은
간장약 같은 거가 거의 다 비타민 B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잠을 안 오게 할 수가 있어서 저녁에 먹지 말고 네. 오전에 먹으라고 써 있어요. 오전에 드세요. 네. 비타민 C는 제가 먹어보니까 뭐 식전, 식후, 아침, 점심, 저녁, 뭐 중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비타민 C는. 제가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런 거에. 제가 혓바늘이 이렇게 딱 올라오면 혓바늘을 잘 뒀는데 혓바늘이 딱 올라오려면 제가 비타민 C를 딱 먹어요. 그러면 혓바늘이 싹 가라앉아요. 네, 그런 효과를 저는 좀 C 갖고 많이 부족한지 그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네, 비타민 C를 좀 제가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아는 분도 비타민 C, B C, 주 C 다 먹네 그냥. 저 아는 분도 그 얼굴이 어느 날 봤는데 되게 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뭐 얼굴에 뭐 했어? 그랬더니 그 조금 전에 교수님 드셨던 그거 고려온단에서 나온 거 그거를 열심히 챙겨 먹더니 얼굴에서 광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고모도 갑자기 고모부가 돌아가셔서 30대 때 그 막 얼굴이 정말 기미가 완전히 다 쌓였었거든요. 근데 그 비타민 C만 꾸준히 드시고 이게 싹 벗겨졌어요. 좀 비타민 C는 확실히 효과가 강력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얼굴에 바르는 것보다 이 먹는 게 효과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든 열심히 아침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깜빡해서 저녁에 먹었는데 그래서 가족이 잘했네요. 네, 구지연 선생님 저희가 이렇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옆에 있으면 주워 먹고 그 건강하라고 먹어야 되는데 안주라고 먹는 것 같은 꼭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우리 제가 여기에 제가 송탄에 와서 아는 언니를 만났는데요. 40대에 간암, 폐암, 위암 세 가지 암 말기 걸려갖고선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다고 하는 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니 이제 과거에 사진도 보여주고 하는데 완전히 이제 해골이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는 어쨌든 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병원에서 주는 약을 안 먹었대요. 어쨌든 항암 치료는 못하니까 그냥 이제는 수술 정도만 하고 병원에서 주는 약이 있는데 병원에 주는 약 안 먹고 건강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동충하초라든가 동충하초인가 뭐 어쨌든 그런 것들 뭐 동충하초 좋죠. 알로에 뭐 이런 그런 거로만 먹고 3개월 산다고 했는데 지금 60 넘었어요. 65세거든요.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얼굴도 좋아졌어요. 와, 그래서 아무 그분은 수술 그래서 못하고 아주 항암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 환자혁명 책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의사의 이야기는 20%만 믿어라.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는 그런 거 먹는다고 하면은 싫어해서 그런 얘기 안 한대요. 병원에서 주는 약은 받아갖고 온대요, 다. 받아갖고 오면 버린대. 안 먹고. 안 먹었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하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다음에 가면, 이제는 그런 얘기는 안 해도, 좋아졌니, 어쨌니, 얘기는 들어야 되잖아요. 어쨌니, 어쨌니. 그러니까 뭐 의사 선생님은 약 먹고 좋아진, 운동하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도 같이 겸해서 좋아지신 걸로 아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약 하나도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런 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저때 텔레비에 나온 것 중에 그 아기 키우는 엄마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주의로 아기를 키우려다 보니까 좀 급박한 상황에서 또 정말 그러니까 그런 간단하게 약이나 뭐 병원 가서 치료 받으면 됐었을 상황에서 그냥 끝까지 고집을 해서 또 이렇게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게 이렇게 정말 그 교수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책을 쓴 저자의 생각이지 이게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내가 취사 선택을 해서 막 정말 무슨 맹신하듯이 약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근다고 또 병원은 가면 안 돼. 나는 다 자연 치료를 할 거야. 이거는 어느 쪽에 끝에 치우치는 건 참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때로는 정말 내가 아무리 양약을 싫어도 약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좀 버티며 나섰을 것도 있는데 너무나 그렇게 그냥 내 몸에서 그런 면역을 키우지 않게 그냥 즉각적으로 뭔가를 집어넣어서 낫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취사 선택을 하는 것도 참 현명하게 한다는 게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아니 이 환자혁명의 그 의사도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요. 의사들의 어떤 그 특성,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처방하고 또 자기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의료에서 매뉴얼 나온 대로 해야 자기가 면피를 하는데 거기에서 사람을 살리겠다고 매뉴얼이 아닌 걸 처방하면 모든 의료사고는 의사가 뒤집어 쓰기 때문에 맞아. 그런 부분들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잖아요. 그런 필요한 거는 처방을 받고 대신 먹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취사 선택을 정말 몸도 자기가 잘 생각해서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되게 진취적이고 진보적이지만 그 안에서도 자기의 본연의 그런 그 이야기도 이렇게 같이 적어 놓는 거를 저희가 볼 수도 있는데요. 하여간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전에 그냥 대충 넘겼던 책인데 지금 그 일부러 본격적하면서 꼼꼼히 읽고 있으면서도 느끼는데 오늘 주인숙 선생님이나 우리 지금 같이 나누는 우리 배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나눠주시는 쪽에서도 되게 많이 느끼네. 우리 그 구지연 선생님이 막 질문하는 바람에 지금 당황해가지고 다들 말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었을 수도 있는 내용들인데 근데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들었던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세로토닌 하라라는 책도 있고 아예 책으로 한 권이 나와 있는 것도 저도 읽어봤는데 그런 책도 있고요. 다 까먹었지만 다양한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우리 조미솔 선생님, 예. 아니, 아까 궁금한 게 책에서 세로토닌이 좋은 면도 있지만 그게 우울증에 또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라고 얼핏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혹시 세로토닌에 대해서 뭐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저는 아까 그거 찾으려고 했는데 계속 못 찾았어요. 제가 지금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보긴 봤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는 거 있으실까요? 네, 우리 배쌤이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네네. 우리 한번 그 기다려 보시고요. 우리 조민섭 선생님 한번 잠깐 나눠주시죠. 일단 책은 제가 지금 저번 주에 사놓고 보다가 일단 대충 봤는데 약간 제 이제 느낌, 그러니까 책은 좀 이렇게 책보다는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일단 스트레스하고 이런 거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물론 환경도 중요하고 제가 되게 이제 키는 크진 않은데 되게 말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한 8년 9년 동안 하다가 몸무게가 이렇게 안 늘었어요. 계속 한 50대 초반 막 이랬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몸무게가 좀 늘어서 갑자기 한 10kg 정도.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병원에 가면 제가 위 내시경이라고 하죠. 매년 받았거든요. 이렇게 소화가 안 돼서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막 이렇게 약도 타고 하는데 이게 제가 최근에 보면 이렇게 작년인가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보면 이게 마인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어떤 생각과 이런 거를 하면 병도 낮춘다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약도 먹고 뭐도 더 중요한데 이런 스트레스와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 그러니까 제가 독서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 두려움과 문제 해결 능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뭔가 생기면 두려움이 컸던 거죠. 그 두려움이 스트레스를 만들고 그 스트레스가 나의 몸을 지배하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됐는데 그런 독서와 어떤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막 좀 살도 찌고 문제가 생기면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선행되고 이제 약도 자기가 좀 찾아서 잘 먹고 어떤 좀 불편한 그러니까 약간 불편함의 또 차이 같아요. 저도 혼자서 나가는 패스트푸드 같은 거 먹거든요. 근데 집에 오면 이제 와이프가 다 이렇게 아내가 다 챙겨줘요. 이렇게 약 같은 그러니까 그 주로 이제 뭐죠 이렇게 그 친환경 같은 거 막 챙겨주고 그래서 하면 또 이렇게 좀 젊음을 유지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내가 얼만큼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불편한 게 이렇게 사는 게 그러니까 패스트푸드가 우리가 빨리빨리 찾아가잖아요. 근데 조금 생각하고 내 몸 생각하는 그런 불편함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좀 자기 건강을 잘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저리 했는데 이상입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제 주저리 이야기 하셨다 했는데도 할 이야기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가 전에는 그 결국 살이 안 찐 게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그러니까 내가 그 내 자신을 컨트롤 못해서 거기에서 오는 그런 그 이 힘듦 그 내가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독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이 커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문제 해결 능력도 생겨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하게 먹는 음식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에도 스트레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국 그 우리가 스트레스는 아주 없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적절한 스트레스는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적절한 스트레스라는 것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내가 어디까지 그거를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을까? 그 스트레스 통제선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아까 우리 구지연 선생님도 그 설명해 주셨던 이런 것들이 이 그 정신질환 뇌에까지 그리고 암에까지 이런 그 면역 질환까지 연결이 돼서 어려움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조민수 선생님 보면 일단은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한데 정신 건강도 되게 중요하구나. 근데 독서를 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그런 부분들 우리 조민수 선생님 그러잖아요. 처음에 우리 독서 모임에 왜 저 인간들은 저기 앉아가지고 계속 떠들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런데 본인이 지금은 참여하면서 내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서 조리 있게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조민 선생님은 제가 거의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한두 시간씩 같이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되게 그 뭐가 있냐면 꾸준함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성실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안에 있었는데 오히려 그 성실함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이제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변화도 되게 빨라지시는 거예요. 엄청 빨라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은 제가 느껴 보니까 뭐냐면 본인의 의지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모든 일에는. 예, 그러니까 건강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빨리 나려고 우리 이봉길 선생님 목이 아파도요. 기를 쓰고 먹었어요. 그리고 비타민 이 감에는 비타민 C가 엄청 많잖아요. 단감을 사다 놓고 먹고 요새는 홍시간 갖다 놓고 먹고 하여간 무조건 챙겨 먹었어요. 먹어야 산다고. 그렇잖아요. 아플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잘 먹어야 빨리 이겨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문규 선생님 아직 말씀은 좀 어려우시죠? 말씀 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조혜숙 선생님 혹시 말씀 가능하신가요? 아까 하셨나?
안 하셨죠, 우리 조혜숙 선생님? 이미옥 선생님은 지금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지금 서울에 네, 되시네요. 우리 가능합니다. 아이들, 예, 우리 조혜숙 선생님 패스. 네, 좋습니다. 예, 메가 패스예요, 하이 패스예요. 패스. 아, 밖에는 지금 막 시끄러워가지고 소란스러워가지고 야, 아니 진짜 이거 현대혁명책을 읽기는 읽는데 읽으면은 이제 읽을 때는 내용이 이해가 되고 머릿속에 맞아 하고 공감을 하는데 내가 말을 하려면은 이런 용어들이 어려워서 참 말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 구전 선생님 얘기 잘 들었고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참 너무너무 와닿는 말이 많고 제가 이제 막 이게 또 퇴근길에 들으면서 좀 기억에 남는 말이 뭐가 있냐 하면 사람들이 막 자동차는 좋은 거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막 먹는다. 그 말을 할 때 진짜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그런 음식이 약이 되고 약이 음식이 되는 말을 저도 참 되게 공감하면서 먹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게 사람들이 보이기 위한 그런 자동차, 뭐 좋은 집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이런 음식들인데 그건 아마 젊어서 건강에 어떤 그런 신호를 안 보내니까 그런 거를 못 느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다고 생각했다고. 할머니 이야기 조금만 하고 조금만 기다려줘. 알았지? 그 얘기를 좀 하고 그랬어? 알겠어. 이제 면역은 내 몸을 지키는 군대와 경찰이다. 이 말이 또 진짜 그냥 면역을 강화해라 이 말이 저도 강조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더 강하게 군대와 경찰이다. 우리 나라를 지켜주는 이제 그 군대와 경찰을 하고 비유한 것처럼 내 몸을 그냥 보호해주는 거는 면역이다. 이 말도 되게 저는 진짜 공감을 많이 했고 그리고 세로토닌은 뇌에서 사용되지만 만들어지는 곳은 대장과 소장이다. 저는 이 문장도 되게 좀 많은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었고 하여튼 이런 내용들에서 우리가 몸을 건강을 챙기는 거 너무나 중요한 말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잠자는 거에서 그냥 사람들이 이거는 좀 대충 생각을 많이 한대요. 또 그 책에는 그렇게 이야기 나오대요. 전기요금이 싸서 그런가 밤낮이 없고 그냥 조용히 밝게 일해놔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몸이 피곤해도 잠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모른다고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내가 잠이 부족하면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진짜 이 잠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데 이 잠이 부족하면 소화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질병도 많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진짜 잠도 우리가 잘 자야 되겠고 잠을 잘못 잤을 경우에 몸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다는 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그런 얘기도 되게 또 와닿고 하여튼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잠자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로 그래 빨리빨리 하게 되면은 웃기라도 웃어라. 내 몸을 건강을 위해서. 그 내용이 137쪽에 보면은 137쪽에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는 웃음이 명약이다. 놀라운 것은 억지 웃음도 충분히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이 얼마나 다행인가. 이 문장이 참 늘 우리가 공감하고 뭐 맨날 웃으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여기 주 선생님 늘 웃음을 얻어서 우리한테 많은 선사를 해주는데 이런 얘기가 정말 좀 더 깊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몸에 스트레스를 절대 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참 건강한 음식 먹는 거 그런 거를 조금 우리가 신경 써도 일상의 그 햇살 먹는 음식 스트레스 줄이고 이런 것만 잠만 잘 자고 이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충실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그냥 의사 선생님 말을 하면 그냥 반대로 우리가 조금만 믿어야 되는데 80% 90%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 그런 게 또 내 몸을 건강해진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참 우리가 이 책은 그냥 한 달 동안 꾸준하게 이거를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좀 안 하던 거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했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고 이런 책은 좀 오래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리고 또 보통 나이가 50대 이후에는 몸에 다 신호가 나타나거든요. 자기한테 어떤 그런 증상이 뭐 다 각자가 좀 약한 부위가 한두 군데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암이 있고 그런 게 보니까 건강에 다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건강이라 하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렇게 좀 신경 쓰는 편인데 이 책 나비에서 건강책을 매일 자기 개발서만 하다가 이 건강책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올해는 한번 건강을 한번 챙겨보고 싶어서 계속 건강 책들을 누가 건강하다라면 그리고 건강 강좌 가면 거기서 소개하는 책을 다 사다 놓고 그래놓고 있었는데 다른 것보다 환자혁명은 꼭 읽어보라 그래서 한번 이번에 읽게 됐는데 하여간 이 독서 모임에서 이런 거 나누는 게 되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잘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반응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숙 선생님 혹시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이신가요? 네, 우리 최성경 선생님도 어려우시지요. 네, 우리 하여간 주말이 모두 항상 바쁘신 그런 와중에도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정말로 요번에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저도 느끼고 또 이거는 그냥 대충 그냥 자기계발 서적이 아니라서 좀 일부러 꼼꼼하게 읽으려고 앞에 있던 책은 빨리 지금 훅 하고 읽고 넘어간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아까 우리 주인숙 선생님처럼 진짜로 내가 먹고 있는 건강식품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진짜 불량식품인지 똑같은 건강식품이라고 잘 건강해지려고 먹는데 보니까 정말 영양가 없는 실제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흡수도 안 되는 그런 비타민 C를 예를 들어서 1000ml씩 매일 먹는다고 한들 흡수 잘 되는 1000ml보다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체크하고 그런 게 사실은 실제로 내 몸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잠깐만 광고 하나 드릴게요. 저희 다음 주가 되면 또 우리 모임이 한 기수가 또 끝나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는 건 4번 만나고 실제로 책 읽는 거는 3주인데요. 이번에 이제 12월 달에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한번 읽어보신 분 계시면 채팅창에 1번 한번 남겨봐 주실래요? 나는 처음 들어봤다 3번 한번 남겨봐 주시고 나는 읽어봤다 1번 나는 처음 들어봤다 3번 한번 나와. 이봉규 선생님, 조혜숙 최근에 선생님, 했으면 이용규 어떡합니까? 예? 최근에 했어요. 읽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뱃쌤은 읽지는 않았지만 알고는 있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3P 바인더라고 있습니다. 이 바인더를 만든 강규영 대표, 3P의 강규영 대표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뭐가 있냐면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잠깐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장은 꿈을 이루어주는 기적의 바인더. 우리 그런 책이 그런 나폴레옹 힐에도 그러죠. 종이 위에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쓰면 이루어지는 꿈과 비전. 종이 위에 쓰면 이루어지는 꿈 리스트. 사명, 비전, 그다음에 목표 세우기, 연간 계획, 월간 계획. 하버드를 뛰어넘는 시간 관리, 적자 생존의 기록 관리.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록법 마인드맵, 성장판을 자극하는 지식 경영,
방전되면 사용 불가. 나는 내가 충전한다. 세렌디피티를 기대하라. 스페셜리스트가 일하는 법. 취업 진로 커리어 관리.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가장 매년 제가 이제 3P 바인더 프로 과정을 한 3번 정도 들었어요. 똑같은 과정을. 그런데 그리고 재작년 이태 동안 이제 올해도 또 하는데 올해는 제가 신청 안 했는데 이 강기영 대표가 매년 그 연간 페스타라는 거를 진행을 해요. 한 5시간 정도인가요? 4시간인가 5시간 정도 연강으로 이 연간 계획 세우는 거를 그 자리에서 하는데 그거를 제가 2년 동안 같이 했어요. 매년. 그걸 하면서 연간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는 거기에 안 가는 대신 저희끼리 한번 연간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에 이제 그것에 대한 메인은 여기 85, 95 여기 이제 그쪽에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나머지 시간 관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책에서 보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만나서 다음 주까지 이제 이게 우리 모임이 되고 그 다음 주 책 읽는 거는 제가 월요일까지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그 다다음 주 원래 새로 시작하는 OT 시간인데 그 시간에는 2022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는 같이 그걸 쓰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2023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뭐냐면 앞에 제가 한 1시간 정도는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이 책을 통해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같이 내용을 읽으면서 1시간 정도는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뒤에 1시간 동안 저희가 2023년 연간 계획을 세우는 그런 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3번째 주차에는 월간 계획까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 정도까지 하면 내년도 준비가 거의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내지 말고 2023년은 우리가 독서 모임에서 그냥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책을 읽고 뭔가 실행하고 준비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 퍼스널 브랜딩 과정을 8주 동안 공부를 했고요. 내일 저녁부터 이제 칼럼 쓰기 과정을 또 한 7주인가 8주 과정을 또 배우기 시작해요. 그거 끝나기 전에 기획서 만드는 것도 배우러 가는데요. 결국 그 2023년을 어떻게 저도 살아갈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2023년을 올해보다는 조금 더 실행에 초점을 맞춘 책도 그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결국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 주인 선생님 책을 읽고 내가 집에 있는 건강식품에 그거를 대조를 해보는 것 자체가 내 건강에 내가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민섭 선생님이 독서를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관리가 되고 스트레스 관리가 되니까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뱃쌤은 이 2시간 동안 카페에서 책을 읽고 어떤 결정을 했어요? 시장에 가서 닭고기와 떡을 사가지고 내 남편을 챙기는 그런 일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읽고서 그냥 그랬구나 하고서 지나가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작은 한 행동. 그러니까 어제 저희 아내가 뭐를 저녁에 먹고 막 저희가 안 되는 거야. 꺽꺽하고 그러면 전에도 마음 같아서는 조금 이렇게 등도 쓰다듬어 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게 잘 동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항상 배우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추락산에 가면 배우자끼리
여기 그 명치 있잖아요. 명치 끝하고 뒤에 하고 거기를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정말 사랑해. 당신은 정말 건강할 거야. 당신은 정말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토닥토닥 두들겨주면 왜 우리 아이들 왜 잠재울 때 이거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닥토닥 두들겨주면요. 뭐가 되냐면 우리 몸에 왜 자루 쌀자루 같은데 아니면 무슨 콩자루 물건을 넣을 때 막 자루 흔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몸을 흔들어주면 이 기혈이 살아난답니다. 그거를 꼭 해주라고 부부간에는 해주라랬는데 그거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월요일부터 이 저 호남으로 해가지고 저 포항으로 해서 이제 일주일 투어를 지금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면서는 이거는 매일 좀 해주려고 생각하고 어제 처음으로 두들겨 줬어요. 근데 저 혼자 생각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내는 그거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계속 뭐가가 안 돼서 꺼이 했는데 그거를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났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작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표현에 몸이 반응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힘들어할 때 조금 더 자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배우고 그거를 행동에 그래요. 남편 손은 약손, 아내도 약손. 우리 뱃쌤 오늘 그 들겨줬대. 그러니까 이게 책을 읽고 와서 그런 걸 해주면 우리 행님이 감동을 안 하겠냐고. 갑작스레 화가 뿔끝 났다가 당신 위해서 이 달구 새끼하고 이 떡 사왔단 말이야. 내일 아침에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러면 손을 들었다가도 내고 아유 들었는데 당신이 사랑스러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그렇게 바꿔주는 것 같아요. 하여간 오늘 우리 구지연 선생님 정말 저 어떻게 보면 걱정을 했어요. 이 어려운 책의 내용을 어떻게 잘 풀어내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책을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내용을 그거를 참 단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걸 다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되게 감동했어요. 결국 책을 안 읽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주인수 선생님 책 읽고 집에 가서 집에 있는 건강식품 다 그거 하고 우리 뱃쌤은 카페 가서 2시간 책 읽고 참 이런 작은 행동들이 아마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분기 선생님도 말씀은 하고 싶은데 말씀을 못 하셔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건강 빨리 그 회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잘 드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매일같이 수락산에 올라갔어요. 제가 이 나름대로 이 마스크 싹 하고 혼자 사람 없는 길로 해서 매일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잘 먹고 결국은 집안에 수저박혀 있는다고 인생 안 변하더라고요. 운동을 하고 그런 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게 아니라서 격리 대상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움직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방역 조치 안전하게 해가지고 운동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하여간 감사하고요. 또 아침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아침에 또 저희 나누면서 또 에너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부터는 지각 안 하려고 6시 반에 정확하게 시작하려고 운동을 안 하고요. 그냥 수락산만 한 바퀴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가 일찍 나와야 저는 6시 5분에 나와서 수락산에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운동에 가서는 철봉만 한번 땡기고 바로 집으로 들어와서 다른 운동까지 잇몸 일으키게 하고 뭐 이런 거 다 하면 거기서 거의 한 10분 정도 체제하는데 그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아침에 일찍 제가 늦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힘차게 좀 시작하고요. 에너지 받으면서 또 그렇잖아요. 아침에 기운이 하루를 엄청나게 좌우하거든요. 네,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미옥 선생님 포항에서 아침에 서울로 올라오셨는데요. 예, 또 자제분 우리 초롱이는 참 애들 엄마가 초롱이라 그랬지. 여름이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뻐라.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할머니 닮은 것 같은데. 인사. 우리 손녀딸이니까 사진 한번 할머니. 찍자. 예, 아유, 사진 한번 예뻤어, 찍자. 얼마나. 사진 한번 찍자. 네. 우리 기념 한번 남기자, 여러분. 예, 사진 한번 여름이. 우리 예, 여름.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사진. 자, 예, 이쁘게 여기 보세요. 찍자. 하나, 둘, 여기 둘, 보세요. 셋, 넷. 네. 예, 찍는 아유. 사이에 책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찍으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찍을까? 네, 우리 기념입니다. 여름이 한 번 더 여름이. 찍자. 우리 사진 한 번 더 여름 웃어봐. 찍자. 네, 이쁘게 미소. 이렇게 미소. 예쁘게. 그렇지. 옳지. 예쁜 짓.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해요. 이뻐. 네. 우리 여름이 지금 몇 살이에요? 여름아 몇 3살? 3살? 여름이 몇 살이에요? 3살. 3살입니다. 3살. 그렇구나. 3살. 아유. 사실은 우리 여름이 생일이 6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름이 3번째 생일 맞이하러 왔어요. 축하해. 아유. 생일 축하해 여름아. 네, 생일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말도 나도 잘하네. 예쁘게 잘하네. 말 너무 그러니까요. 잘해요. 아유. 똑똑하게 잘하네. 자, 우리 야, 끝나면 인사하면 돼. 여기에 할매가 지금 셋이나 있잖아. 할머니. 주인숙 할매, 배선숙 할매. 네. 우리 포항 할매가 할매. 네. 예, 여기 할배는 없네, 근데. 할배는 없어. 자, 할배도 곧 생깁니다. 네, 그러네요. 네, 하여간 감사하고요. 우리 주인숙 선생님, 우리 대문 닫아주시고 오늘 하루 또 마무리할게요. 네. 건강하시고요. 주말 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월드컵에서 우리 태극 전사들이 16강 전후 있잖아요. 가슴이 쫄릴 것 같아갖고 심장마비 올까봐 어제 안 보고 그냥 잤습니다. 저 어제 진짜 봤으면 심장마비 걸릴 뻔했어요. 진짜. 우리 주인숙 선생님. 네. 어제 16강 잘 싸운 우리 태극 전사들 정말 응원하느냐고 다들 잠 못 주무신 분도 있고 편하게 주무신 분도 계신데 저도 신랑이랑 그냥 막 응원하고 했는데 진짜 진짜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잘 봤다고 하고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축구도 그렇고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이 회를 먹어야 됩니다. 이 회 어떤 회일까요? 회. 예, 저도 즐겨 먹는 회입니다. 기회? 네, 이회? 기회. 육회. 기회도 괜찮네요. 육회, 상회. 예, 육회. 예. 제가 또 육회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또 이제는 16강에 올라갔으니까 또 8강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 환자혁명에서도 얘기했지만 중요하잖아요.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시려면은 진짜 육회, 상쾌, 통쾌하게 사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육회, 상쾌, 통쾌하게 웃으면서 문을 닫을 건데요. 뭐니 해도 비타민 중에서 최고의 비타민은 비타민 S입니다. S. 아까 우리 이미옥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비타민 S, 스마일,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타민 S를 아주 그냥 마음껏 드시면서 대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발사! 여러분 안녕. 행복한 밤 감사합니다. 되세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몸이 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가족들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생일 축하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빠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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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